정말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이런 거를 보낸단 말입니까? 언어를 순화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미쳤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식품 첨가물 바로 알고 섭취하기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인데요. 이거 찍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정말 가정으로 보낸다는 게. 거의 노골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옹호하고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저희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통신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자료가 안전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딱 하나 ADI라는 건데요. Acceptable Daily Intake. 그러니까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식품 첨가물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여기 대놓고 써놨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사용되도록 관리하여 식품으로 섭취되는 식품 첨가물은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이 ADI라는 것은 애초에 어떻게 설정되는 거냐면 첨가물 하나씩 단독으로 동물 실험 기반으로 정한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먹는 방식은 어떻죠? 하루에 그 식품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급식 속에 들어있는 보존료를 먹고 간식으로는 인공감미료와 색소를 먹고 놀이터라도 들르러 치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간식 속에서 또 다른 첨가물을 먹고 배달 음식으로도 먹고 외식으로도 먹고 참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을 섭취합니다. 하루에 수십 종의 첨가물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먹고 있죠. 복합 노출, 누적 노출에 관한 이야기가 이 개념 자체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나 영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논리적 구멍이죠. 두 번째, 감미료 파트로 좀 넘어가 보면 이게 좀 기가 막히는데요. 감미료, 단맛 내는 재료라는 뜻이죠. 여기 왜 사용하나요 파트에 보면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고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이 적고 충치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래서 되게 여기만 읽으면 건강을 위한 되게 훌륭한 선택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4년 연구를 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종의 조성과 기능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포도당 불내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같은 연구팀의 2022년 후속 연구에서는 사카린과 수크랄로스가 ADI보다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혈당 반응을 유의미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이 없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허가 과정에서부터 참 말이 많았던 거 아스파탐인데요. 아스파탐이 분해될 때 나오는 메탄올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을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 뇌종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입니다. 여러 많은 연구들이 만성적으로 수크랄로스를 섭취했을 때 혈중 인슐린 수치 상승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크랄로스는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저당, 제로 슈가 이런 거 달고 나오는 제품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마트 가서 제로 슈가 붙어있는 거 뒤집어서 원재료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크랄로스 들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힘듭니다.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다 이 말이 되게 저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는 그 초가공 식품들이 되게 어떤 식품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보통은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혈당을 자극하고 인슐린을 자극해서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들이죠. 자, 점입가경, 보존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놨는데요. 살아있는 음식, 진짜 음식은 원래 변질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상하는 건 그 음식이 자연 그대로이고 살아있는 유기물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신선식품을 사면 철저하게 냉장 보관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변질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보존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건강이 아니라 유통과 보관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유통하고 매대나 창고에서 몇 주 몇 달을 두려니 미생물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화학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보존료라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첨가물이 아니라 유통 시스템을 위한 첨가물인 겁니다. 물론 소비자를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자료가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식품이 초가공식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화학적 억제가 공짜도 아닙니다. 건강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파라옥시안식 향산류, 이거 간장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으로 내분비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물질입니다. 안식향산 역시 비타민C와 만나 벤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물질이고요. 2023년 1000만 명 데이터를 종합한 엄브렐라 리뷰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전체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에 발표된 유럽 9개국 42만 명 코호트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 섭취가 전체 사망률과 순환기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됐습니다. 물론 보존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존료라는 것 자체가 초가공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변질을 막아준다라는 말은 안전성의 증거가 아니라 이 식품이 애초에 신선하게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자백인 셈이죠. 끝이 안 나. 영양강화제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에서 가장 어이없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 영양강화제를 왜 쓰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제조 과정 중 손실된 비타민 무기질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자, 하나씩 짚어보죠.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되도록.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설명이죠. 영양강화제는 흡수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고 그냥 따로 넣는 합성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이 자연 음식에서 흡수하는 방식과 똑같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식품 속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거와 어거지로 분리하고 합성해서 고용량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조 과정 중 손실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관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장이야말로 초가공식품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애초에 정제 가공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를 다 파괴를 해놓고 그걸 다시 합성물질로 채워 넣는다? 그래놓고 영양을 강화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복원이라는 말의 실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이제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가장 노골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문장이죠. 자연식품, 특히 동물성 식품은 애초에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진 이유는 영양 밀도가 낮은 초가공 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정제곡물, 정제당, 정제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영양강화제라는 것은 이 식품에는 왜 원래 들어있어야 될 영양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 결핍을 합성물질로 채우는 것을 어떤 시혜적인 배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합성물질 자체도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거의 미화에 가깝게 얘기를 해두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만약에 식품회사가 이런 논리를 펼친다면 그래도 그거는 좀 이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일은 아니긴 하지만 식품회사에 먹고사니즘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기업 마케팅이 아니라 지자체 산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호자와 교육기관에 영양정보를 전해야 할 공적 기관이 식품 첨가물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첨가물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게, 이게 정말 통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첨가물의 진실에 대해서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안병수 선생님의 저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 가진 부모라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찝찝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고 마무리를 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초가공식품 섭취,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